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유독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 앞에 어떤 덩치 큰 남성분이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걸어오는군. 나랑 너무 마주보는데? 싶어가지고 옆으로 어깨를 쓱 하고 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부스터 쓴 것처럼 우다다다다다 와가지고 제 어깨를 고의적으로 퍽 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치밀러 올라가지고 아이씨 하고 뒤돌아봤는데 그대로 직진해서 간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많으면 몰라. 아무도 없었고 충분히 비켜서 각자 갈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깨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어깨빵을? 이거 진짜 이런 말 괜찮나? 진짜 미친 체급이 안 되겠지만 진짜 가서 쳐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침에 안 그래도 기분이 구린데 저 양반 때문에 기분이 더더더더 상당히 불쾌하고 나빴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주 조금 가라앉히고 나니까 사실 그래도 화가 났어요. 분노가 안 가라앉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가서 한마디라도 했어야 됐나? 맞서 싸워야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번외. 그때 말했던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예요.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고 나니까 생각해보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저 사람의 행동을 조금도 이해는 안 가지만 정말 조금도 이해가 안 가지만 굳이 저런 인간 때문에 분노 게이지가 상승해가지고 하루를 개떡같이 시작한 게 너무 짜증이 나고 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의연하게 받아들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저는 당시 분노의 감정을 선택한 거니까요. 분노 말고는 선택할 감정이 없었어요. 황당함? 어이없음? 분노? 짜증?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의 행동, 어떤 사건 하나에 하루의 분위기가 송두리째 흔들린 적, 내가 선택한 감정이지만 후회가 밀려온 적,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구는 화를 선택할 수 있고 누구는 묻어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연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왜 다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감정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감정은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보통 감정이 어떠한 일로부터 느껴지는 것,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손가락에 종이를 베었을 때 아픔이 당연하게 오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건 맞는데 그 감정은 내가 고른 거예요. 만약에 감정이 외부의 자극으로 결정되는 거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든 어떤 사람이든 느끼는 감정이 다 똑같겠죠? 비슷하거나? 하지만 우리는 다 다른 감정, 다른 생각, 다른 경험을 하잖아요. 이건 그 사람이 가진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선택한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프닝에 이야기한 내용도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잖아요. 사실 황당한 일이고.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저처럼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고 웃어 넘길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에잉 하고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도 만약 그날 아침 기분이 꽤 괜찮았더라면 뭐야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하고 무시하고 감정에 큰 타격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기분이 나쁜 상태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분노를 느낀 거죠. 분노의 감정을 선택한 거죠. 이 감정을 고른 건 저예요. 상황, 환경이 아니고 바로 나. 그러니 사실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있지만, 욕은 해야 되지만, 하루를 망친 것을 온전히 그 사람 탓만 할 순 없는 거죠. 말은 쉬워요, 이렇게. 저도 제 일이니까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당시에는 진짜 와, 아침에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부들부들하고 열받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선택하려는 감정이 나를 지키는 선택인가? 아니면 나를 해치는 선택인가? 감정은 상황이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했듯이 내가 고르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 많이 하기도 하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을 이런 상황에 대입해 보면은 그 말이 맞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마음을, 감정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뒷이야기가 달라지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아주 큰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쉽냐고.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컨트롤하냐고. 선택권도 없이 선택돼서 올라온다니까?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당최 이해가 안 갔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저도 하잖아요. 이 감정 선택이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습관. 이미 우리 몸은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이 감정, 이런 태도에선 이 감정. 이게 나도 모르게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는데 이거를 벗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늘 불만을 먼저 보는 사람은 어디서든 불만을 가지고 불편한 부분부터 찾아요. 늘 자기 탓부터 하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이 아무리 명백하게 밖에 있어도 먼저 내가 잘못했나? 부터 떠올리고요. 이건 거의 자동 반사처럼 튀어나와요. 그러니 의식적으로 기존에 가진 이 생각, 감정을 깨부셔야 돼요. 화가 올라왔을 때도 화를 벌써 내버렸네? 몰라, 슈퍼 분노 해버리지 말고 잠깐 멈추고 숨을 좀 고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화를 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지? 화를 내고 나면 내 감정이 풀리나 진짜? 원하는 게 화야? 이 잠깐의 질문이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시작이에요. 어렵겠지만, 잘 안 되겠지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계속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 더 부드러운 감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화가 올라와도 욱하는 감정 혹은 울적한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표출 전에 멈칫하게 될 거예요. 잠깐, 이게 맞나?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에요. 이게 습관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습관은 반복된 패턴에서 오는 거라면 과거의 경험은 한 번의 강렬한 사건에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크게 배신을 당한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의심과 경계를 기본값으로 까는 것처럼 발표에서 크게 창피를 당해봤다 하는 사람은 새로운 발표 자리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먼저 느껴서 피하거나 주춤하는 것처럼요. 이런 기억은 우리 무의식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아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감정을 자동 재생시켜버려요. 일종의 감정 단축키가 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방어 기제가 발동해요.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다치지 않으려고 감정이 과하게 부풀려져서 튀어나오는 거죠. 조금만 건드려도 과거의 고통과 함께 터져 나오니까 자꾸 현재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존감 문제도 아주 커요. 감정 선택에도 마음의 체력이 필요한데 내 마음이 이미 지쳤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이 체력이 바닥나 있으면 더 쉽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버스를 놓쳐도 오늘 하루 꽝이네, 안 풀리네
하고 절망적으로 가버리거나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하더라도 저거 이빨린말 하는 거 아니야? 비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과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낮으면 감정의 방향타가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중심을 못 잡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내 감정이 쉽게 출렁이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이 낮잖아요? 감정 선택의 폭도 좁아져요. 긍정적인 감정은 다 치워두고 부정적인 감정만 활짝 열어두게 돼요. 그러니 화, 불안, 의심 같은 감정만 자꾸 꺼내 쓰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자존감이 낮잖아요? 좋은 기회도 두려움으로 해석하게 돼요.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도전을 하기도 전에 겁을 먹고 회피하는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 회피할 길을 열어두는 셈이죠. 이것들 외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피로나 스트레스, 생리적 상태가 감정을 좌우할 수도 있고 사회적 압력도 있죠. 남자니까 울면 안 돼. 여자는 화내면 안 돼. 이런 문화적 잣대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감정을 선택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사람에겐 즉각 반응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에 말한 것들처럼. 왜 원시 시대에는 맹수가 나타났을 때 고민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생존이 우선이니까 바로 공포나 분노로 반응하게 진화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갑자기 큰 소리를 빡 지르면 깜짝 놀라고 불쾌해지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순식간에 방어 모드로 가시를 내세우는 것 같아요. 이 본능이 나쁜 건 아니지만 베스트의 방법은 아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고 나 또한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잠깐의 거리두기를 하고 내 감정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단순히 마음 다잡기가 아니라 내 기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고 과거의 기억과 화해를 하고 벗어나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게 당연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또한 당연해요. 그만큼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감정에 쉽게 휘둘렸는지, 그리고 감정을 선택하는 게 왜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하루가, 내 관계가,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갔는데 직원이 좀 짜증 섞인 말투로 주문을 받아요. 주문 뭐 하실 거예요? 주문하시겠어요? 기분이 너무 상하죠. 왜 이렇게 승질이야 나한테? 하지만 그 순간 같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일이 많이 바쁜가 보네. 혹은 타인을 보듯이 저 사람은 짜증이 많네. 서비스직은 좀... 이런 이해의 감정을 선택하면 내 마음이 먼저 편해지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짜증이 나한테 옮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직장에서 상사가 말을 싹퉁바가지 없게 날카롭게 긁었어요. 던졌어. 너무 기분이 나쁘고 창피하잖아요. 그때 바로 맞받아친다면? 나도 지지 않고 싸납게 쳐다본다면? 그 뒤는 너무 뻔하죠? 대화도 꼬이고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뱉고 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화를 선택하기보다 안타까움을 선택한다면 아이고 뭘 저렇게까지 열을 내나. 속에 화가 많나 보다. 진짜 피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정말 편하고 무엇보다 이긴 기분이 들 거예요.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감정을 선택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3가지로 추려볼 수 있겠네요. 내가 감정을 선택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첫째, 관계가 편해져요. 불필요한 오해도 줄고 에너지 소모도 줄고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지겠죠? 둘째, 무엇보다 내 마음이 가벼워져요.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다르게 할걸. 하면서 괜히 후회하는 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나름 내가 원하는 더 나은 감정을 선택해서 그런지 약간 한 방 먹인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가벼웠어요. 승자의 기분? 셋째,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결국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쌓이면 작은 성취감이 차곡차곡 모이면서 자존감이 단단해지더라고요. 감정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하루를 다르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 인생을, 나를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감정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골랐다면 그 화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결과도 함께 감당해야 돼요. 날카로운 말, 무거운 공기, 깨진 분위기, 서먹해진 관계. 이건 단순히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니까요. 반대로 웃음을 골랐다면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도 따라오겠죠?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가벼워지고 결국 감정 선택은 단순히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고 내 삶의 결과를 책임지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게 결코 참아라, 화내지 마라, 무조건 긍정적인 감정만 선택해라 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억누르고 자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해치지 않는 감정을 고르는 기술을 배우자 라는 이야기예요. 그 선택이 내가 덜 후회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이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는 화를 낼 수도 있어야 돼요. 소리도 치고 눈물이 차오르면 울기도 해야죠.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자동적으로 혹은 과거에 얽매여서 같은 감정을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화를 통해서 정말 상황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내가 왜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을까?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질문을 던져보고 선택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도 내가 나를 지키는 감정을 선택하게 만들고 뒷이야기도 더 단단하게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해봤던 방법들 중 3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 호흡, 3초 멈추기.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숨을 멈춰보세요. 반응을 바로 하지 말고 분출하지 말고 이 짧은 시간이 감정을 고를 틈을 만들어줄 거예요. 환경을 벗어나는 것도 좋거든요. 아예 이동을 하는 것도.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또 환경을 벗어나더라도 감정은 이미 따라왔을 거니까 숨을 잘라내면서 전환시켜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2번째는 질문 던지기. 아나, 이게 최선이야? 확실해? 이 감정 갈 거야? 이 위랑 비슷한데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자동 반응보다는 선택을 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질문을 던져서 지금 올라오는 감정이 맞다. 반응이 맞다. 화? 오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알고 선택하는 거랑 욱해서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마구마구 던져보세요. 최종 점검처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감정 단어 늘리기. 저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지금도 꾸준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알아두면은 어디서든 쓸 수 있어요. 정말 진짜 찐찐 최강 추천. 우리 흔히 쓰는 감정 단어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화난다, 짜증난다, 우울하다, 분노한다, 예민하다 이렇게 몇 개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살아가면서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작은 서운함이나 아쉬움이었는데도 화가 났다라고 말해버리면 감정 자체가 더 커져버려요. 내가 느꼈던 감정보다 과장돼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강렬하고 극단적인 감정에만 갇혀있지 말고 섭섭하다, 속상하다, 당황스럽다, 조심스럽다, 쓸쓸하다, 울적하다, 긴장된다,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더 세분화된 감정을 써보세요. 그럼 내 감정의 색이 더 다채로워지고 덜 날카롭게 나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화가 났을 때 세분화된 단어 말고도 평소에 우리가 쓰는 단어도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하면 좋아요. 뭐 웃기다, 예쁘다 이런 것도 좋지만 유쾌하다, 털털하다, 재치 있다, 발랄하다, 활기차다, 싱그럽다, 뿌듯하다, 다채롭다 이런 단어들을 더 확장시켜 보세요. 내 표현이 확장되면 보다 더 정확하게 내 감정을 알 수 있고 저는 무엇보다 스스로 멋지더라고요. 남이 그렇게 풍부하게 표현하는 걸 보면 멋지고 따라하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감정을 세분화하면 선택지가 많아질 거예요. 난 화났어 라고 단정 지으면 선택은 화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아쉬워서 그래, 서운해서 그래 라고 말하면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도 달라지거든요. 부드러운 단어를 고르는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도 부드러워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은 감정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고르는 선택이다. 그 선택이 나를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 선택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선택하기는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은 멈출 수 있을 거고, 조금은 다른 단어를 골라 쓸 수 있을 거고, 조금은 덜 후회하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내 하루를 지키기 위한, 나를 지키기 위한 연습이에요.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겠죠. 혹시 후회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이미 지나간 시간이더라도 괜찮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현명하게 후회가 덜한 조금 더 나를 지켜주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할게요. 그럼 인박스 감정의 선택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알려주세요.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마구마구 공유해주세요. 인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